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270쪽이죠. 제2절 환지의 정지인데요. 환지의 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제1절, 그러니까 제2절에 그러니까 1번 해설을 보시죠. 그러니까 먼저요. 지금 이제 종전 토지 모양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동그라미로 그렸지만 달리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종전의 토지 모양이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뭐 반듯한 경우로 보도록 하죠. 네모난 땅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획 변경 다 생기겠습니다만 그걸 다 사상하고요. 보면은 이 중에 그 A가 땅을 6개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요. B가 땅을 2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개발 계획으로 위치 결정했고 두 번째 계획 실시 계획 나오고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을 세웁니다. 환지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이제 구획 변경 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요. 그 자리 변경만 보도록 하죠. 1, 2, 3, 4 땅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번도 다시 바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쪽으로 공적 시설이 밀고 들어가게 됐다고 치죠. 그리고 이쪽으로 채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고요. 그러면 A가 땅을 6개 갖고 있었으니까 50%가 같은 규모의 3개로 준다고 치죠. 그러면 A에게 위지면 토수리완 위치 같은 쪽으로 해서 A에게 3개를 주겠다. B가 2개를 갖고 있으니까 같은 위치 쪽으로 해서 B에게 1개를 주겠다. 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환지계획 결정이 되면 3번 땅 주인은 A가 된다. X 아니죠. 환지 계획입니다. 사업 끝나고 나중에 줄게인 거죠. 아직 사업도 안 됐죠. 아직 사업하기 전입니다.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 사업도 되기 전이고 지금 현재 3번 땅 주는 누구예요? B. 눈 동그랗게 뜨고 살아있잖아요. 3번 땅 주인은 B이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1, 2, 3 땅을 A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고요.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공사 끝이 있겠죠. 사업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로부터 60일 안에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게 됩니다.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환지처분이라고 하고요. 환지처분, 그러면 새 땅을 줘야 됩니다. 새 땅을 주는데 어떻게 주게 되냐면 공고, 행정계획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표만 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환지처분 공고를 하면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그 밤 12시에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1, 2, 3 환지계획에 정해져 있었으니까 1, 2, 3 땅 주인이 누가 되는 거고요. A가 되는 거고 다음에 4번 땅 주인이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새 땅을 받은 A나 B 소유권의 기초에서 뭘 할 수가 있고요.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가 있죠. 그 땅을 자기가 쓸 수가 있고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수익. 아니면 그 땅을 팔아서 자기가 목적한 바에 쓸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여기가 폐염전 안 쓰는 땅 같으면 환지의 정지는 지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환지의 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환지의 정지를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환지계획 정하고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새 땅 주고 그래서 새 땅 소유자가 돼서 그 땅을 사용 수익 처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땅이라고 보죠. 사람들이 쓰고 있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쓰고 있는 땅인데 사업 중간 과정을 보자고요. 3번 땅 주인 사업 끝날 때까지 계속 누구예요? B이죠. B, 3번 땅 주인이지만 곧 자기 땅 아니게 되죠. 농사를 안 지을 겁니다. 3번 땅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A로 정해져 있죠. A로 정해져 있지만 아직은 자기 땅 아니죠.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땅이 죽게 되죠. 소유자 변경이나 구획 변경 생기는 모든 경우에 다 땅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아깝다고요. 그리고 땅을 또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소유권에 기초한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뭘 먼저 당겨주고요. 사용 수익을 당겨주고 처분을 나중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환지의 정지를 지정해서 환지의 정지 효력 발생일, 예를 들면 1월 1일이고 환지 처분 공고가 6월 30일 밤, 6월 30일에 있다고 치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3번 땅을 A가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사용 수익 처분 받을 것 중에서 사용 수익을 먼저 당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벽시 불리고 못 찌고 못 내고 농사를 계속 짓겠죠. 그러고 있다가 밤 12시에
이미 사용수익은 받았으니까 뭐만 더 얹어 받으면, 처분권만 얹어 받으면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땅 죽는 걸 막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용수익 처분 중에 법에 의해서 사용수익이 A한테 넘어갔으니까 B는 뭘 못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용수익을 못하게 되죠. 처분권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가 3, 4번 땅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4번 땅 토막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3번 땅을 팔면 3번 땅을 C가 샀다고 치죠. 그러면은 C가,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3번 땅 주인이 C가 되고, 4번 땅 주인은 B였고, 4번 땅을 누가 받기로 되어 있고요. B가 받기로 되어 있죠. 3번 땅만 C로 바뀌었다고 치죠. 그러면 C와 B가 4번 땅의 공동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새 땅, 신도시 땅의 반절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사고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처분은 할 수 있다고요. 지금 뭘 바꿔주는 거예요? 사용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환제정지의 목적, 첫 번째, 그러니까 3번 땅 받기로 한 A에게 뭘 당겨주는 거고요? 사용식을 당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이게 목적이자 효과이죠. 다음에 두 번째, 채비지가 있는데, 저 채비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용수익만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서 처분한다. 그 땅 팔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채비지는 그러니까 사용수익만이 아니라 뭐도 할 수 있게 하고요. 처분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3, 4번 땅을 빌려 쓰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네 번째, 3, 4번 땅에 그러니까 B의 건축물 걸려 있었으면 어떻게 되냐? 그 내용 두 가지가 더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책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270조, 그러니까 굵은 1번 해설.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보시죠. 환제정지 지정 처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5-1번, 환제정지를 지정하지 않고 환지사업 완료 후 환지계획대로 환지 처분해서 종전토지 권리관계를 새 토지로 이전시킬 수 있고, 그래서 사용수익 처분을 한 방에 준다. 그러니까 5-2번, 환제정지를 지정해서 환지계획에 정해진 자에게 환지받을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하고 환지사업 완료 후 환지계획대로 환지처분하여 처분권을 마저 이전해서 사용수익과 처분을 나누어 끊어서 이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목적이고요. 이제 다음 내용 계속 보시죠. 271쪽에 굵은 2번 환제정지 지정 절차. 그러니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제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폐염전, 안 쓰는 땅 같으면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셋째 줄에 있는 점 보기 전에 환지는 뭐냐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새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로 옮겨주는 거죠. 소유권, 지금 그림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A1의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권, 그 다음에 여기 A2의 임차권, A3의 저당권, 이것들 다 붙이면 한도 끝도 없이 말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유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권리도 같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타 권리 자리도 같이 잡아줘야 된다고요.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의 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 토지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과 3번이 한 세트인데요. 먼저 동그라미 3번 넷째 줄 괄호, 동그라미 2번은 환지구역 전체의 한 방에 사용수익이 다 변경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띄엄띄엄 띄어서 부분적 순차적으로 띄엄띄엄 띄어서 사용수익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 문장이요.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 환지 예정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그럼 환지계획에 정해진 모든 토지의 사용수익이 새로 다 시작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거나 수익하는 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토지의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끊어서 그러니까 1구역 1월 1일 사용수익 변경, 2구역 3월 1일 사용수익 변경, 그러니까 3구역 7월 1일 사용수익 변경 끊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4번 생략하고요. 굵은 3번 환제정지 지정 처분의 효과이자 목적이죠. 이걸 위해서 환제정지를 하는 겁니다. 3-1번 동그라미 1번 환제정지가 지정되면 그러니까 종전 토지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자, 이 3번 땅을 초점으로 보자고요. 3번 땅에 대해서는 B가 지금 주인이지만 예전부터 가져왔던 주인이고
그다음에 3번 땅은 A가 받기로 돼 있죠. 3번 땅에 대해서는 B와 B2, B3가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입니다. 그들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번은 그중에 4번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4번 땅은 옛날 땅 주인 누구요? B. 누가 받기로 돼 있고요? B. 그러니까 B가 계속 쓰면 되죠. 4번 땅에 대해서는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은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동그라미 니은번 3번 땅이요. 3번 땅은 환지 계획 정해진 A가 사용식 하기로 됐으니까 종전 소유자 B가 등은 사용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니은번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그 취지 갖고 7번이 나온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2번 채비지로 정해지면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 계획이 정해진 모든 토지의 사용수익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채비지에 대해서만큼은 당연히 사용수익은 당연하고 뿐만이 아니라 뭐도 할 수 있어야 처분도 할 수 있어야 그 땅을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3-3번 임대료 증감 청구와 권리 포기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그림이 그 아래에 있는 거고요. 그림을 뭐 따로 더 복잡하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보도록 하죠. 지금 3, 4번 땅에 C가 이만큼 임차권 설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3, 4번 땅에 이만큼 쓰고 있는데 나중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3번 땅을 누가 사용수익하게 되는 거예요? A가 사용수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쓰고 있던 것 중에 요만큼 부분을 못 쓰게 되는 거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자, 그런데 이만큼 못 쓰게 됐는데 월 100만 원을 계속 낼 필요는 없잖아요. 좀 깎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요. D는 3, 4번 땅을 이만큼 빌려서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3번 땅을 A가 사용수익하게 되는 거죠. 이만큼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이만큼을 다 A가 쓰게 되니까 D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보증금 1,000만 원 돌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임차권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조건 못 쓰게 됐다고요. 도시개발 사업의 임차권 목적인 토지, 제어권에 관한 승역지, 이용이 증진되거나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 지료,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깎아도 할 수 있다고요. 동그라미 2번 임차권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지금 여기는 이 D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D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제어권, 임차권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증금 돌리도 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 점 넘어가고요. 두 번째 점,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보증금은 B한테 줬지만 B 돈 없잖아요. 개돈 나오려면 아직도 6달 남았습니다. 따라서 시행자에게 청구하고 시행자가 먼저 갚아주는 거죠.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해당 토지 건축물 소유자나 이익을 얻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지금 3번은 깎아도 돌리도가 있죠. 표준말 써서 깎아달라, 돌려달라 그러면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깎아도 돌리도 6글자 며칠 안에 주장하라고요. 60일 안에 주장하라고요. 동그라미 3번 환지정지가 있으면 환지정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안에, 환지정지가 없으면 지금 그 상황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60일이 지나면 증감 청구할 수 없고 계약 해지할 수 없다. 깎아도 돌리도 60일 안에 주장하라는 겁니다. 다음 쪽이요. 273쪽에 3-4번. 보시죠. 3, 4번 땅, B 땅입니다. B 땅이어서 3, 4번 땅에 B가 자기 건물 지어서 쓰고 있습니다. 또 일부 아주 예리하신 분이요. 선생님, 그 건축법 1필지 1대지에 어긋나는데요. 맞아요. 1필지 1대지에 어긋나지만 예외 허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었다고 치죠. 자, 이렇게 지어서 쓰고 있었는데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3번 땅을 누가 쓰는 거예요? A가 쓰는 거죠. A의 사용수익에 걸리적거린다고요. 걷어낼 수 있습니다. 걷어낼 수 있는데 그거는 그 A가 걷어낼 수는 없죠. 개인이 개인권 걷어낼 수가 없고 시행자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3-4번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 기반시설 변경 폐지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 건축물, 장애물 등을 이전 제거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예전에 한번 나왔고요. 장애물 제거하려면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시행자가 건축물, 장애물 이전 제거하려면 소유자,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야 된다. 건물 쭉 뽀개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와서 뽀개면 말이 안 되죠. 단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이전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이전 철거하는 날부터 늦어도 2개월 전에 통지해야 된다. 이게 주거용 같으면 딴 데로 이사 가야죠. 그러니까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니까 얼마 전에요? 2월 전에는 통지를 하라고요. 아무튼 하면서 도대체 그러니까 60일과 2월의 그 고상한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를 못 얻었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깎아도 돌리도 6글자 60일, 주거는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니까 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 다음에 274쪽, 그러니까 274쪽 보시면 4번 공적 주체는 환지계획이 정해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환지의 정지를 정하게 되는데 공적 주체는 필요하면 이거 전에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공적 주체는 인시행자는 다음 경우에는 환지의 정지 시청하기 전이라도 실시계획 인가사항 범위에서 토지 사용을 하게 할 수도 있다. 믿을 수 있으니까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이상 환지의 정지가 있습니다. 환지의 정지 지정할 수 있다. 목적과 효과 4가지가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275쪽에 3절 환지 처분이 있습니다. 환지 처분은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림을 동그라미로 해서 좀 익숙한 그림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했습니다. 여기다 사업한다.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으로 위치 결정했죠. 그러니까 A 소유자, B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300제곱미터 갖고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실시 계획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환지 계획이 있습니다. 환지 계획에서요. A에게 그러니까 이쪽 1번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A에게 150을 줘야 되지만 그러니까 50 더 얹어서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한 필지 맞춰줬다고 하죠. 증환지 이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하는 중간에 환지의 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사업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러니까 시행자가 다 도장받은 실시계획대로 할 만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면 와서들 말씀들 하세요. 주민의견 청취, 그러니까 공고, 열람, 의견서, 반영, 통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법 40조 공사완료 공고는 그러니까 그거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말씀들 하세요라고 광고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의견 청취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지가 공사 끝 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뭘 받아야 되고요.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사완료 공고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다고요. 그래서 이제 공사 끝, 공사완료 공고를 하는 건데 이 공사완료 공고는 법 51조 공사완료 공고, 이제 사업이 끝났다는 공고입니다. 40조 공고와 그러니까 51조 공고 전혀 성격이 다른데 표현만 그러니까 그 단어 글자만 같이 써져 있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은 환지계획에 정해진 대로 넘겨줘야죠. 그로부터 얼마 안에요? 60일 안에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환지계획 정해진 그대로 넘겨주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환지처분을 하는데 그 환지처분 넘겨주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넘겨줄 거냐고요? 그러면 저 그림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A가 이제 1번 땅 주인이 되는 거죠. A가 1번 땅 150에 50을 더은 새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A한테 새 땅을 어떻게 넘겨줄 거냐고요? 그러니까 리어카에 끌고 가요? 아니면 택배회사에다 연락해서 택배로 보내요? 그게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지처분한다고 발표하면 공고하면 그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밤 12시에 그러니까 환지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밤 12시에 확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공법에서는 좀 생소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가끔 들어본 얘기예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요즘 분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 70년대에 아주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로 월하의 공동묘지라고 하는 그런 귀신 영화가 있었습니다. 밤 12시 되면요. 그러니까 무덤 쩍 갈라지고요. 관 딱 일어나고요. 관 뚜껑 딱 열리고요. 케찹 아가씨 싹 일어나서 나옵니다. 물론 발 안 보이죠. 싹 움직이는 거죠. 밤 12시 무덤이 쫙 갈라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러면 젊으신 분들은 또 뭐 밤 12시에 확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신데렐라. 그러니까 그 뭐요? 그 동화 아시는 거죠? 뭐 이제 그 동화가 유럽에서는 원래는 어땠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뭐 이게 전혀 다릅니다만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름답게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밤 12시 그러니까 그 신데렐라가 타고 온 마차는 호박으로 바뀌고요. 마부는 생주로 바뀌고요. 신데렐라 옷은 누더기로 바뀌고요. 밤 12시에 확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공법에서요. 개발법 밤 12시에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밤 12시에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들 싹 없어지고 새 토지 환지계획의 정의대로 권리대로 새로 싹 시작을 한다고요. 공고하면 그날 밤 12시 환지계획 정해진 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토지 모양이니까 저 옛날 토지 모양을 이쪽으로 당겨보죠. 그러니까 A가 여기 101번 땅 3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토지에 있던 권리들 밤 12시에 싹 없어지고 밤 12시에 새칠로 A의 소유권 시작되고 A의 소유권과 그러니까 기타 권리들 그러니까 이쪽 밤 12시에 이쪽으로 와서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칠로 새 땅에 대한 권리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환지처분이에요. 그래서 환지처분을 통해서 A에게 새 땅을 주는 거죠. 그 새 땅을 뭐라고 하고요? 환지라고 하는 거죠. 새 땅을 주고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50에 대한 돈 받아내야죠.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무슨 돈이요? 청산금 밤 12시에 확정되고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5년 안에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먼저 요 과정을 보도록 하시죠. 1-1번 동그라미 1번 그냥 주민의견 청취의 공고예요. 시행자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러니까 공사관계소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의견서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으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중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지정권자는 공사를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276조경 그러니까 1-2번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는 중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그러니까 시행자에게 중공검사 증명서를 내주고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 발표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그러니까 공사를 완료된 경우 때에는 자기가 자기한테 검사받을 수는 없죠. 공사 완료 공고 공사 끝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셋째 줄점이요.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 사용허가 부분검사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법 어지간하면 다 부분검사 받아서 쓸 수 있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번 이제 환지처분 절차요. 지정권자 외의 시행자는 중공검사 받으면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면 60일 안에 환지처분을 해야 된다. 이번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면 즉 환지계획의 전의대로 새 땅 넘겨주려면 퀵이나 택배회사에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환지계획의 정한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다 이미 알고 있던 거였죠. 이미 알고 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명칭, 환지처분일 등을 공고한다. 그 괄호 공고하면 밤 12시 다음날 0시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7조경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환지처분의 효과. 물론 그러니까 나중에는 276쪽 아래에 있는 그 그림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동그라미 굵은 1번 환지교부에서 동그라미 1 새 땅으로 넘어간다. 동그라미 2번 새 아파트로 넘어간다. 동그라미 3번 새 땅 시작된다. 동그라미 4번 넘어갈 게 없으면 밤 12시에 꽥 죽는다. 동그라미 5번 6번 특별한 거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 두 가지 청산금 그 그림만 아셔도 문제 푸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도록 하시죠. 277조경 굵은 2번 새 땅을 줍니다. 그러니까 2-1번 그러니까 환지계획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그 말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공고된 날 밤 24시 밤 12시 그다음에 다음 날 0시
다음 날부터 똑같은 한순간 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밤 12시 이것 갖고 헷갈리면은 그러면은 그 뭐요? 어디 공동묘지 찾아가서 그 케찹 아가씨를 만나보시자고요. 그러면은 밤 12시가 뭔지 확실히 아시게 됩니다. 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환지는 밤 12시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101번 토지로 본다. 땅 모양 바뀌었죠. 지번 바뀌었죠. 뭐가 같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2-2번 환지계획에 따라 입지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여기에 B가 있는데 그러니까 B는 이쪽에 새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입지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밤 12시에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아파트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 종전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그러니까 건축물의 일부와 공유지분, 아파트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기타 권리 중에서 저당권은 가서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임차권은 가서 달라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B 땅 C가 빌려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근데 B가 아파트 주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C 임차권 넘어간다. 그러면 C 문간방에 가서 흙 뿌려놓고 거기다 물 부어놓고 거기다 농사 지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저당권은 넘어갈 수 있지만 토지에 대한 임차권은 건물로는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2-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 정한 자가 각각 그러니까 밤 12시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 이제 공적인 땅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공적인 땅이 보류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류지이고 그 보류지에는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비용은 이건 사업 비용에 쓸 땅이고 그러니까 사업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요? 시행자가 부담할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사업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특별히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환지계획에 정해진 데가 다 받아가는 거예요. A도 B도 나머지 땅도 공공시설 용지도 채비지도 다 환지계획에 정해진 데가 받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채비지는 시행자가 받아간다. 친절하게 한 번 더 써져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단 환지 예정지 지정에 따라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보시죠. 환지 예정지의 효과가 4가지가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그중에 두 번째 채비지는 처분도 할 수 있다. 팔았다고요. 그러면 누가 돈 주고 산 사람이 있죠. 사고 판 거는 언제요? 그러니까 민법 186조 그러니까 이전 등기 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사고 판 거는 민법 186조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278쪽 보시면 그러니까 2-4번 환지 부지정 여기에 D가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D는 새 땅을 받지 않겠다고요. 새 땅을 받지 않으니까 여기에 있던 게 밤 12시에 넘어갈 게 없죠. 넘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밤 12시에 꽥 죽는다는 겁니다. 환지계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초문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밤 12시에 소멸한다. 밤 12시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냥 밤 12시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공고일이 끝나는 때나 공고일 밤 12시나 다음날 0시나 다음날부터나 다 똑같은 한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2-5번, 2-6번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번 환지처분 효과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구역 용도지구 환지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적 권리관계를 새 토지로 옮기는 것이지 도로명 주소 등을 옮겨갖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두 개의 시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여기가 갑과 을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을시의 주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가 이쪽 새 땅을 받았다고요. 갑시 땅을 받았습니다. 갑의 땅을 받았는데 갑 주소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러니까 을 주소가 옛날 이 주소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2-34. 그래서 나 그 주소 뜯어다 줘. 그러니까 을에 있다가 갑으로 오게 됐는데 을 주소를 뜯어올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상식입니다. 주소는 뜯어갈 수 없다. 권리를 옮겨주는 거죠. 종전토지에 대한 사적 권리를 새 토지로 옮겨주는 거지 주소를 뜯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2-6번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유기증에 불구하고 종전토지에 존속한다. 단 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F가 지역권을 갖고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지역권, 땅에 달싹 붙어 있으니까 지역권은 유지된다. 그런데 주로 통행을 위한 지역권인데요. 개발 사업을 하면서 맹지를 만들지는 않겠죠. 이익 없어진 건 유지시킬 필요가 없죠. 밤 12시에 끝난다. 입니다. 환지 교부 6가지가 있었죠. 넘어가고 꽥 죽고 2가지 남아있는다. 굵은 3번형, 그러니까 청산금이 있죠. 3-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 부족. 여기는 A한테 150인데 50을 넘게 줬죠. 더 줬죠. 과. 그러니까 10,000 가지고 있고 5,000 받아야 될 사람인데 1,000 적게 4,000으로 줄 수도 있죠. 부족에 대해서요. 종전토지 환지, 위지면 토수리환, 위치지목 면적, 토지수리, 이용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거래하여 금전으로 청산한다. 환지계획 작성 기준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의 결정과 제일 아랫줄 동그라미 4번의 확정이 있는데요. 법이 엉망진창.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약한 사람들이 법을 만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결정이나 확정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법률적으로 확정된다. 동그라미 4번 밤 12시인데요. 근데 동그라미 2번 결정은 그냥 계산하는 거라고요. 계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산수도 약하고 국어도 약하니까 뭔 소린지를 모르고 결정이라고 쓴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청산금은 환지 사업을 마치고 그다음에 환지 처분할 때 그때 계산해야 된다. 보시죠. 이 50에 대한 돈이 청산금이잖아요. 그럼 50에 대한 돈, 너 A, 너 150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50 더 얹어서 200 주니까 요만큼 돈 내놔. 이때 계산을 할 거냐고요. 지금 사업하기 전이죠. 삽도 되기 전에 데스크 작업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모래값, 기름값, 철근값 오를 건데 뭐 지금 이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언제요? 사업이 끝나야 계산을 하죠. 환지 처분할 때 요때 계산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너 A, 그러니까 150인데 그러니까 50 더 주니까 그러니까 그 50에 대한 돈 얼마다. 환지 처분할 때쯤 계산을 하라고요. 언제요? 사업이 끝나고 그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 신청동의 환지 부지정, 과수토지 환지 부지정.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 2가지 환지 부지정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 줄 때 청산금을 계산할 수 있다. 환지 부지정 밤 12시에 넘어갈 게 없고 나가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권리가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라도 돈 줘서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 전에 돈 줘서 내보낼 때 그 전에도 돈 줘서 내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청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돈 줘서 내보내려면 계산해야죠. 그냥 조합해서요. 새 땅 안 받기로 한 누구 D가 있다고 치죠. 여기서 D는 새 땅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D한테요. 그러니까 이때 사업 중간에 나가라고 하는데 그냥 자루에다가 5만 원짜리 담아놓고 그냥 자 이제 나가야 되니까 중간인데 나가줘. 그리고 돈 가지고 나가. 얼마나 가져가? 그냥 집을 만큼 집어가. 그러면 이만큼 집어갖고 나가는 거예요. 계산해서 줘야죠. 계산해서 돈 주면서 내보낼 수 있다. 그냥 상식적인 표현들입니다. 단어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용 보시면 됩니다. 자, 사업 끝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제곱미터 더 받았다. 제곱미터당 10만 원, 500만 원. 법률적으로 확정되는 건 밤 12시죠. 동그라미 4번. 밤 12시에 확정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3-2번.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1번. 청산금 징수와 교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괄호. 한 방에 주고받는 게 원칙. 그런데 덩어리가 크면 끊어 분할 주고받을 수도 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민법의 채권 소멸 시효는 10년이죠. 행정법 채권 소멸 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예요. 하나는 좋은 점은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민법은 개인과 개인 A와 B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둘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법에서는 행정청과 국민이잖아요. 관청의 대상으로 관계되는 국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보면 엄청난 사람들을 다 상대해야 되는데 다 10년,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5년, 안 받아가면 5년 끝 된다고요. 또 달리 보면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한테 월급 받아서 일을 하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편하자고 일반은 10년까지는 줘야 되는데 5년만 지나면 먹고 띄어먹는다. 좀 뭐 심하기도 하죠. 아무튼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행정법 채권 소멸시효 5년입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 보실 도시정비법 청산금 역시 똑같이 5년이 되겠죠. 자, 법률 규정에 물권 변동 됐습니다. 그러면은 등기를 해야죠. 공사 끝 60일 내 환지 처분, 공고 14일 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14일 이내에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해야 된다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대부분 보존 등기 만드는 게 대부분이지만 꼭 구획 변경 안 생기고 지목 형질 변경만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옛날 등기부가 살아남아 있으면 옛날 등기부에 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굵은 5번에 5-1번 깎아도 돌리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환제정지가 있으면 그때 한 번, 없으면 이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5-3번요. 280쪽에 감가보상금 환지 방식에서요. 행정청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 토지가액 총액이 사업 시행 전 토지가액 총액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차액에 상당하는 감가보상금을 종전토지나 임차권자 등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런 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자, 보시죠. 여기에 개인 땅 80, 공적인 땅 20. 숫자를 줄이죠. 그냥 8과 2. 잠실 숫자 그대로요. 개인 땅 40, 공적인 땅 4, 6으로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여기 사업하기 전에는 논두렁, 밭두렁, 제곱미터당 10,000원. 사업 끝나고 나면 10만 원이 되죠. 8만 원에서 40만 원 땅 주인이 되고 떼부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합니다. 개인 땅 8, 공적인 땅 2. 그다음에 그냥 말이 그러네요. 그냥 퍼센트 따져서 10 붙여서 가겠습니다. 80, 20. 개인 땅 40, 공적인 땅 60이 됐다고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들이부은 거죠. 돈을 들이부어서 땅값이 오르기는 하는 겁니다. 여기 개인 땅 80인데요. 돈을 들여부었으니까 단가는 오르죠.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15,000원이라고요. 어지간한 동네는 10배인데 여기는 왜 1.5배밖에 안 올랐어요? 여기에 공적인 시설이 뭐가 들어왔냐고요. 공적인 시설이 들어왔는데 이 공적인 시설에 들어온 게 뭐냐면 쓰레기, 소각장, 납골당, 화장장, 그다음에 분뇨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고요. 그런 게 들어왔으면 여기 땅값이 많이 오를 리가 없죠. 아무튼 논두렁, 밭두렁보다는 나아졌으니까 15,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80이죠. 여기는 6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 20억을 메꾸어 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0만쯤은 맞춰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할 때요? 행정청이 할 때죠. 설마 조합이 사업을 하면서 쓰레기, 소각장, 납골당, 조합장, 덕성말이 당하죠. 행정청이 할 때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개발법이요. 개발계획에서 세 문제, 그다음에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제와 환지처분, 환지에서 두 문제이죠. 다음에 이제 6장 기타 사항에 2번 도시개발 채권 가지고 한두 번 나온 게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시죠. 굵은 1번 특별회계, 통장 따로 관리한다는 게 특별회계고요. 굵은 2번 도시개발 채권, 2-1번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사업,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 행정청에서요, 국민에게 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종이딱지 줬겠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분이 종이딱지를 내면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채권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죠. 이분이 100을 빌려줬다고 치죠. 그럼 100에다가 이자를 받는데 국가나 지방, 관청에서 붙여주는 이자, 일반 이자보다, 은행 이자보다 비싸요? 싸요? 싸죠. 만약에 이게 일반 은행이 5라고 보자고요. 5%, 요즘 5%도 안 됩니다만, 거의 돈 묻어놓은 거 갖고는 이자가 붙는 게 거의 없잖아요. 빌리려면 엄청 비싸지만, 아무튼 그것도 까다롭지만, 이자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10년이라고 치죠. 5년에서 10년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분이 만약에 은행에다가 100을 넣어놨다면, 그러면 10년 지나서
100을 빌려 넣어놨으면 10년 지나서 뭐 120을 받는다고 치죠. 그런데 여기는 10년이면 뭐 이것저것 계산하면 더 많겠습니다만 아무튼요. 뭐 지금 뭐 개론의 저당상수까지 공부할 일은 아니니까요. 120을 받는다고 치면 여기는 105를 받는 겁니다. 이자가 훨씬 싸다고요. 왜 빌려줘요? 아무리 계산이 안 돼도 10년 지나서 120이 좋아요? 10년 지나서 105가 좋아요? 120이 좋죠. 왜 빌려줘요? 안 빌려주면 못 빼기니까. 행정청에서 채권은 이자가 쌉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항상 뭐가 따르게 돼요? 매입 의무자가 따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싼 이자로 빌려줘야 돼요? 떼돈을 버는 거니까요. 엄청난 이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찌끔에게 요만큼 조금 이자 싸더라도 그거는 별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받는 이익이 훨씬 더 큰 사람들이라고요. 떼돈을 벌고 계시니까 이분들은 당신들은 떼돈 버시니까 국가에 돈 좀 싸게 빌려줘라. 국가 지방에 그런 얘기죠. 결국 떼돈 버는 것 중에 좀 내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2-1번 동그라미 1번 시도사가 시설사업, 개발사업, 시설사업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수도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콘크리트 국가는 국토부 장관이죠. 논밭 국가는 농림부 장관이고 우럭 국가는 우럭 장관입니다. 지방의 행정과 재정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가입니다. 상급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등록 발행하거나 무기명 발행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 3번 5년 10년 사이에서 조례로 정한다. 4번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해서 그다음에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이 사람이 받아간다는 건데 이 시간 흐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래서 105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2년 오이 개발채권이라고 해요. 오이 개발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됐으면 가서 종이딱지 내고 105 받아가야 되는데 2년 지나면 뭐는 없어져 버리고요. 이자는 없어지고 원금 100만 받을 수 있다고요. 만약에 여기서 2년, 5년인 거죠. 그러니까 3년 더 지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5년 지나서 가면 저쪽에서 예,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종이딱지요. 그러니까 내가 원금과 이자 받으러 왔는데요. 아이고 지금 날짜 보니까 5년 지나셨네요. 내가 딴 일 바빠서 좀 늦게 왔어요. 예, 그러시군요. 저기 휴지통이 있거든요. 그 휴지통에다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커피나 녹차 한 잔 드시고 집에 가실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행정법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죠. 2-2번 매입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1번. 그러니까 공적 시행자와 공사 도급 계약 체결하는 자, 관급공사, 딴 사람이죠. 세상에 그런 이익이 어디 있어요? 관급공사요. 물론 그 전자상가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USB를 98만 9천원에 사는 사람은 그건 뭐 특별한 경우였고, 여기는 관급공사니까 첫 번째 부도 염려 없죠. 두 번째 어음 아니죠. 100% 현찰이죠. 세 번째 끝나고 받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사진 찍어 보내면 그때 바로바로 입금되오죠. 그러니까 큰 이익입니다. 2번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 개발사업 조그맣게 개발 행위라는 게 아니라 개발 사업을 한다고요. 떼돈을 버는 거죠. 3번 국토계획법 형질 변경 허가받은 자. 그러니까 땅 크게 손대는 것도 큰 이익입니다. 이상들이 있고 다음 282쪽에 그 공법의 채권 4가지 비교한 게 있는데 그건 각각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82쪽 굵은 3번에 3-1번 사업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건 다 아시는 거죠. 나머지 내용들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개발법을 보셨네요. 개발법 6문제, 개발계획에서 3문제, 환지에서 2문제.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원칙과 예외 있지만 기본 취지, 가닥들을 잡아두시면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법은 혼자 책 보지 마세요. 혼자 책 보는 공부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 내용을 쌓아두시면 그 소련말 단어들이야 혀에서 내기만 하면 다 얹어지게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